앞에서 우리는 테스트 커버러지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테스트하는가를 특정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테스트했는가에 따라서 커버러지도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커버러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조 기반의 커버러지, 그 다음에 기능 기반의 커버러지, 혹은 데이터 기반의 커버러지, 혹은 위험 기반의 커버러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구조 기반의 커버러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패스 커버러지, MCDC, 디시전 커버러지, 컨디션 커버러지, 브랜치 커버러지, 스테이트 커버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 커버러지 일종인 구조적 커버러지 애널리시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스트럭처럴 커버러지 애널리시스, 즉 구조적 커버러지 애널리시스는 어떤 스펙을 기반으로 테스트가 수행될 때 이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실제 그 코드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커버러지 애널리시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펙 베이스로 다시 말해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어떤 기능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코드 내부에서 수행되지 않은 부분 또 수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커버러지 애널리시스입니다. 따라서 어떤 스펙 베이스, 스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구조적 커버러지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드 코드, 실제로 절대 수행되지 않은 코드가 우리 코드에 포함될 수 있겠죠. 기능은 잘 수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수행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시스템의 어떤 세이프티라든가 시큐리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명세에 없던 기능들이 잘못 구현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추가적인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실제로 리퀘어먼트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하진 않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명세에 없던 기능들이 구현된 경우입니다. 자, 이 분석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자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간의 불일치를 찾아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조 기반의 테스트의 실제 커버리지 기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블럭 커버리지입니다. 블럭 커버리지는 프로그램 내의 각 블럭, 즉 베이직 블럭, 코드 조각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베이직 블럭과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었을 때 프로그램 내에 모든 블럭이 한 번 이상 실행되었다면 우리는 100% 문장 커버리지를, 즉 블럭 커버리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럭 커버리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구조 기반의 커버리지입니다. 하지만 조건문 내부의 다양한 분기나 조합까지는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보장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테스트 누락 영역을 식별하고 기초적인 테스트 완성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럭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 베이직 블럭의 개수를 세고 또 실제 실행된 블럭의 개수를 세서 실제 실행된 블럭의 개수를 전체 블럭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우리는 그것을 블럭 커버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블럭 커버리지를 설명하기 위한 코드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바 코드로 조건문과 연산문이 포함된 커버리지 함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if문이 있고요.
이 if 문이 참일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이 조건문이 실행되면은 아래 네 번째 있는 요 G는 G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를 리턴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왼쪽에는 이 코드를 묘사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블록 단위로 나뉘는지, 제어 흐름이 어떻게 분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각 블록은 조건 분기나 연산 하나하나를 기반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조건의 결과에 따라 다음 블록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묘사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블록 커버리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x는 2이고 y는 3, 그리고 g는 0인 요 테스트 케이스 1, 그리고 x는 마이너스 5, 그리고 y는 0, g는 1인 테스트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블록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테스트 1은 보시는 것처럼 x는 2이고 y는 3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실행이 유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와 g를 판단하게 되는데 x는 2이고 g는 0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조건을 위배하죠. 따라서 그냥 false 이 분기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1을 통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패스, 실행 패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테스트 2는 비슷한 사례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베이직 블록이 실행되었고 어떤 베이직 블록은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테스트 1을 통해서는 이 블록, 요 블록, 요 블록과 요 블록이 실행되었고요. 테스트 2를 통해서는 이 블록, 요 블록, 이 블록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를 통해서도 베이직 블록 4는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베이직 블록은 몇 개 있죠? 총 5개입니다. 그 중에서 T1과 T2, 테스트 케이스 1과 테스트 케이스 2로 실행된 것은 모두 4개입니다. 따라서 블록 커버리지는 5분의 4, 5개 중에 4개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서 80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스트 케이스 1, 테스트 케이스로 수행된 블록 커버리지는 80%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직 블록 4는 실행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바로 테스트 케이스 2입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 2는 x는 10이고 y는 5이고 g는 0이죠. 자, 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요 분기에서 x는 10이기 때문에 첫 번째 x를 만족을 시키죠.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여기 5R이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true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패스를 수행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테스트 케이스로서 베이직 블록 4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 1, 2, 그리고 이건 3겠죠. 이 3로 우리는 3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모든 베이직 블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베이직 블록을 수행했다고 하면 블록 커버리지는 100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은 테스트 케이스로 모든 베이직 블록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3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왼쪽에 보시는 이 모든 베이직 블록을 수행했었죠.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스트 케이스, 자, 이 테스트 케이스는 x가 10이고 y는 5이며 g는 0입니다. 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실행하면 이 베이직 블록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여기에서 만족을 하죠. 따라서 이 블록이 수행이 되고요.
또 이 블럭은 우리가 if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x는 10보다 크고 여기는 x가 2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x가 10보다 10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5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우리는 true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true로 이 조건식을 평가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블럭이 실행이 되고 이것은 그냥 if문에 딸려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는 우리가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베이직 블럭을 커버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도 모든 베이직 블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작은 개수의 테스트 케이스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커버리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한 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테스트 케이스로 커버리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브랜치 커버리지, 즉 분기 커버리지 혹은 결정 커버리지라는 분기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문장 커버리지, 블럭 커버리지는 코드 블럭이 한 번이라도 실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분기 커버리지는 각 조건문의 결과가 참 거짓이 모두 포함된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f x는 0보다 같다는 어떠한 분기 조건이 있을 때 자, x가 0보다 큰 경우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의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각각 최소 한 번씩 테스트해야만 해당 분기를 완전히 커버했다고 판단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의 조건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죠.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이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분기 커버리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문장 커버리지보다 더 정밀하고 강력한 기준이며 조건문과 지하 흐름의 논리적 완전성을 테스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분기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분기 커버리지는 실제 실행된 브랜치의 수를 전체 브랜치로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떠한 if문이 있다고 하면 그 if문에 true와 false인 두 가지의 브랜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을 모두 커버했을 때 우리는 모두 100% 커버리지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에 2개의 if문이 있으면 총 4개의 브랜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개만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3 나누기 4 곱하기 100 해서 75%의 분기 커버리지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기라는 단위는 if나 while이나 for 등의 조건문에서 true와 false를 각각 따로 계산해서 하나의 브랜치로 보고서 이 두 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브랜치 커버리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앞서 우리가 본 이러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어디 있죠? 네, 여기와 여기 2개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인식을 true로 만들고 false로 만드는 것, 또 인식을 true와 false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이 조건식에 의해서 분기 하나, 분기 둘, 또 이 조건식에 의해서 분기 하나, 분기 둘, 총 4개의 브랜치, 다시 말해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4개의 경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들면 100% 브랜치 커버리지를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4개의 브런치에 대해서, 4개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버리지를 계산한지를 예로 들어보면, 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2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T1과 T2입니다. T1은 X는 2, Y는 3, G는 0이고요. T2는 X는 5, Y는 0, G는 1입니다. 테스트 1의 경우에는 어떤 브랜치를 커버합니까? 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x는 0이고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죠.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니까 자, 이 true인 케이스, 즉 BR1, 브랜치 1을 커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어떻죠? 예. 첫 번째 x는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데 x는 2죠. 이 조건은 위배하지만 g는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 역시 자, true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브랜치 3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1은 브랜치 1과 브랜치 3를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치로 테스트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랜치 2와 역시 브랜치 3가 한 번 더 커버가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BR4죠. 그래서 총 4개의 브랜치 중에서 3개만 커버되었기 때문에 브랜치 커버러지는 75%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문장 커버러지가 100이면 자, 문장 커버러지가 100이면 분기 커버러지는 100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블록 커버러지가 완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00% 브랜치 커버러지 완성하는 것일까요? 네.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면은 자, 여기 if은 안에 있는 걸 수행하고 바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문장 커버러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x가 0인 경우를 따져보면 x가 만약에 1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true로 평가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문장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자, x는 equal 1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렇게 문장 커버러지가 지금 블록 커버러지가 100이라고 해서 브랜치 커버러지는 100일까요? 우리는 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x는 0보다 크다를 위배하는, 즉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고려한 브랜치 커버러지는 두 개의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 문장 커버러지, 즉 x는 자 1이다 라는 것으로 문장 커버러지는 100을 완성하였지만 브랜치 커버러지는 50%뿐이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이 케이스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100% 블록 커버러지를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100% 브랜치 커버러지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100% 브랜치 커버러지 완성하였다고 하면 100% 블록 커버러지 완성할 수 있느냐? 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치를 우리가 가봤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블럭이 다 방문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건 커버러지, 즉 컨디션 커버러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버러지는 복합 조건문, 다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이루어진 조건식 안에 있는 개별 조건이 각각 true, false로 최소 한 번씩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문 if A and B가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두 개의 조건이 하나의 조건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브랜치 커버러지는 그 조건식이 true인가 false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 and B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죠. A와 B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따져야 되는가 하면 전체 식의 조건 true, false가 아니라 각각의 A의 true, false, B의 true, false를 모두 따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컨디션 커버러지, 조건 커버러지입니다. 즉 A와 B가 각각이 true, false로 평가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만 우리는 100% 커버러지를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디션 커버러지, 조건 커버러지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계승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각 조건의 true인 경우 그리고 false인 경우를 모두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 atomic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죠. atomic condition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조건식을 이룰 때 각각의 조건을 atomic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디션의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모두 더해서 무엇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죠. 총 조건 수의 곱하기 2. 왜 곱하기 2 하는 것이죠?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못 따지기 위해서 곱하기 2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모든 아토믹 컨디션의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합산한 다음에 그것을 뭘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죠. 컨디션의 토탈 컨디션의 개수에 곱하기 2를 한 것으로 나누어서 100을 따지면 우리는 컨디션 커버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조건식의 true, false를 각각 한 번씩 따지는 것을 컨디션 커버러지라 부르는 것이고요. 이 방식은 조건 내부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테스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었는지를 보다 정량적으로 철저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매트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A and B라는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true, false 혹은 B는 true, false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100% 컨디션 커버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A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B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조합을 따져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true, false, B는 true, false라고 가정을 하면 총 4개의 테스트 셋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A가 true인 경우, B가 true인 경우, 그리고 A가 true인 경우, B가 false인 경우, A가 false인 경우, B가 true인 경우, A가 false인 경우, B도 false인 경우. 이 4가지를 모두 따져봐야만 컨디션 커버러지가 10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복합 조건문 전체가 true, false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개별 조건의 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계 커버러지와 조건 커버러지를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식이 있습니다.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큰데 두 개를 and로 연결했죠. and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자, 브랜치 커버러지는 이 식 전체가 true인가 false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두 개를 보면 자, 테스트 케이스가 x는 1이고 y는 2인 경우 자, 첫 번째 x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은 true, y는 0보다 크다라는 식도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체 식은 true가 되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 2는 x는 5이고 y는 0인데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식에 대해서는 true가 되는 것이지만 x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식에 대해서는 y가 0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식은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자,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는 true, false로 모두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브랜치 커버러지는 어떻습니까? 100%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자, x가 뭐인 경우에만 그렇죠. x가 true인 경우에만 따진 것이죠. 자, 이제 브랜치 커버러지와 컨디션 커버러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에 들어있는 조건식은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 하나의 조건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브랜치 커버러지는 어떻고 또 조건 커버러지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우선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x는 1이고 y는 2이고 또 x는 5이고 y는 0인 경우 각각의 T1, T2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x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자,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x는 0이다, true이죠. y는 0이다, true입니다. 왜냐하면 x는 1이고 y는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식은 and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true로 평가가 됩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 2는 x는 5이고 y는 0이고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은 true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y는 0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는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에 대해서는 테스트 케이스 1과 2가 자,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식은 두 개의 브랜치
true 브랜치, false 브랜치를 모두 커버한다.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true 브랜치, false 브랜치를 모두 커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는 100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컨디션 커버는 어떻습니까? 네. 자, 이 조건식에 대해서는 true, false를 모두 평가했죠. 그러나 이 조건식에 대해서는 자,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false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true만 평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두 개이고요. 각각의 true, false로 평가되기 때문에 총 4개의 경우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식만 어떻습니까? 자, true, false 평가가 되고 첫 번째 식에 대해서는 true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4개의 경우 중에서 3개만을 평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5%의 컨디션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 이 조건식의 2개의 경우, 이 조건식의 2개의 경우 총 4개 있죠? 그런데 이 테스트 케이스 1, 2는 자, y가 이 두 번째 조건식이 true, false인 경우는 포함되어 있고요. 첫 번째 조건식에 대한 true인 경우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를 완성시켜서 컨디션 커버리지는 75%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컨디션 커버리지를 100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앞선 경우를 보시면 테스트 3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2개가 있죠.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보시면 자, 컨디션 1은 자, true, false 모두 평가가 되었죠. 혹은 true, false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2 역시 true, false 평가가 되었고 true, false 모두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 역시 이 조건식 역시 한 번은 true, 한 번은 false 모두 평가가 되었죠. 그래서 자, 이 경우 테스트 케이스 1, 2, 3는 컨디션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브랜치 커버리지도 모두 완성했다, 100으로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